수업을 시작해 보겠어요. 뭐 이미 충분히 얘기했지만 이제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내신에 있어서 중요하고 시험 범위에 속한다라면 고난도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도 낮은 편이 아닌 단원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문제풀이를 집중적으로 할 때 산술평균, 기하평균과 관련된 문항들이 나오면 최대한 머릿속에 담아두려고 노력을 해줘야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절대 부등식만 걸었냐 어디 그지? 다른 것도 다 그런 마당에. 아무튼 2학기 중간고사는 항상 매년 이 내공 때문에 힘들어져요. 그 1번 큰 2번의 1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산술평균 기하평균 줄여서 저렇게 적겠어요. 그리고 이건 내신. 이제 교과서를 살펴봤었는데 교과서에서는 기본적인 형태를 증명하세요. 그리고 그 아래 살짝 변형된 거 증명해 보세요. 끝나요. 그런데 우리가 셀에서 살펴보고 이런 개념서에도 보면 졸라 뭐 말이 많죠. 그래서 내신이 지나면 거의 쓸모없는 이용 가치에서도 그닥 쓸모없는 그런 논문이 되겠어요. 오히려 요 직전에 했던 절대부등식, 관계식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수능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겠어요. 뻔한 말처럼 보이는데 그게 어떻게 중요한지는 그때 가면 알게 되겠어요. 자, 그럼 산술평균, 기하평균에서는 내신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이거야. 뭐가 어렵냐? 못 알아본다. 이게 무슨 소리냐?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이게 무슨 단원의 문제인가 또는 무슨 개념의 문제인가 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는 드러나는 데 비해서 산술평균, 기하평균 문제는 쉬운 문제 말고 어려운 문제의 속성은 다른 것들은 그게 어렵더라도 무슨 개념에 관련된 문제는 알겠는데 그런데 못 풀겠다인데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스텔스 기능이 있어서 못 알아본다. 이게 산술평균, 기하평균인지 못 알아보고 당한다. 이런 거거든. 그래서 그게 문제다. 그럼 이걸 알아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알아두느냐? 이런 거 보면 이렇게 거지. 뭐 2분의 고개를 숙이지 마세요. 루트 AB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알아두니까 문제다. 이름도 평균이잖아. 이름 자체가 평균이다 보니 얘를 뭐 평균으로 인식을 하잖아. 평균. 이게 왜 평균이라 불리는지 이해도 못했고 다만 지금은 이해하지? 이게 왜 평균이라 불리는지 이해하지? 이 스티브라 새끼 이거 왜 평균인지 이해한다? 손 들어봐. 내리세요. 뭐 강의가 맨날 뭐 4분의 1 정도의 인원을 위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이 거지 같은 기분은 뭐지? 평균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개 이상의 값이 있을 때 그 값을 하나의 값으로 이 통계에서 등장하는 개념이지. 평균은 통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대표값이라고 하죠. 여러 개의 값을 대표하는 값. 대표하는 값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뭐 이런 거 알지? 최빈값, 중앙값. 그 다음에 평균. 그 다음에 몰라, 씨발. 내가 중딩 성생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대표 값들 중에서 평균이라는 것의 의미는 그 여러 개를 하나의 같은 값으로 바꾸었을 때 그 값을 평균이라 한다. 이거든. 근데 이제 산술 평균은 수직선 위에서 그것들을 한 점으로 모았을 때 평균이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기하 평균이죠. 기하 평균은 이제 기하적으로 평균이다. 이거 뭐야? 하면은 A와 B가 다를 때 A 곱하기 B는 뭐? 그렇지. 넓이지. 그러면 넓이가 같다. 동일하게 유지했을 때 그때 두 변을 같게 만들어. 그러면 그 같은 변의 길이가 뭐가 돼? 루트 AB가 된다. 그래서 기하평균이라 불린다.
가 되겠어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수열 예습했죠. 이게 등차 중앙이었어요. 그 다음 단어는 등비 수열의 중항, 등비 중항이 루트 AB예요. 그래서 arithmetic mean, arithmetic progression, geometric mean, geometric progression 이름이 그렇게 연결이 돼요. 아무튼 이해 갔죠 이제? 왜 평균인지? 방금 무슨 말이 지나갔나요? 그러니까 자, 쓸데없는 얘기는 그만하고 이렇게 알아두니까 안 된다가 포인트거든. 이렇게 알아두니까 안 되는 이유는 뭐가 안 되는데요? 못 알아본다고. 그래서 못 알아본다. 그럼 산술평균, 기하평균 요 하얀색 말고 머릿속에 있는 게 있다. 손 들어보세요. 하얀색 말고 방금 전에 봤던 것에서 바로 고개가 숙여지죠. 방금 전에 봤던 것에서 이거 말고 머릿속에 있는 게 있다. 손 들어보세요. 이제 알미라고 하는 건 첫 번째 낸 게 이미지거든요. 이미지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미지를 거쳐야 하는데 그 이미지가 이게 다야. 이게 뭐야? 언제 성립해? 라는 질문이 던져지지 않으면 너는 그걸 생각하지 않고 이걸 생각하거든. 그래서 못 알아보는 거야. 뭐냐? 어떻게 알아보는데요? 일단은 A와 B가 양수일 때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양수 조건.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최대치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등장했는데 단 양수라고 실려 있어. 그러면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의 확률이 극도로 높다. 그냥 높은 게 아니고 극도로 높다. 그러니까 네 눈에 보이는 시계 형태가 네가 알고 있는 이 시계 형태와 뭔가 다르더라도 양수 조건이 붙어 있으면 네 눈에 보이는 시계 형태를 어떻게 해서든 이 시계 형태로 바꾼다가 풀이 방향이 되겠어요. 알아보는, 못 알아본다. 알아보는 첫 번째. 이게 표지판이에요. 여기는 산술평균, 기하평균이에요. 라는 표지판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저걸 평균이라고 인지하지 않기 위해서 2를 양변에 곱해서 크거나 같다 2 루트 AB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놓으면 또 장점이 뭐냐? 이것에 비해서 이거 뭐야? 곱셈 공식이 바로 보이죠. 뭐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전체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와 필요 충분 조건이죠. 이럴 때. 그런데 이때는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네가 일로 이동을 해줘야겠어요. 이렇게 이동하면 장점이 뭐냐 하면 이건 뭐야? 평균이 아니고 합이다. 이게 합이 되니까 따라서 뭐야? 이게 곱이라고 보인다. 루트 AB가 아니고. 이게 이제 두 번째거든. 최대최소 문제인데 합과 곱의 관계다. 그러면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이용할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중요한데 우변이 지금 뭐죠? 변수다. 얘는 지금 변수다. A, B가 바뀜에 따라서 값이 바뀌잖아. 그래서 수학은 변수와 상수의 구분이 중요하고 특히 상수일 때가 기준이거든. 마치 이제 무슨 관계냐면 영역은 경계다. 영역은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 있지. 그런데 그때 경계는 정해져 있죠. 부등식은 등식이다. 바꾸는 방향이 이렇듯이 이렇게 간다. 그래서 이때 이제 장치가 뭐냐? 이거 어떻게 하면 상수가 되죠? B는 뭐 A분의 1이라 하자. 만약 이거거든. 그렇게 되면 좌변은 뭐가 되냐? A 플러스 A분의 1. 우변은 뭐가 되냐? 2 루트 1이 되겠어. 이 상수. 크거나 같다가 되겠어. 그래서 이게 뭐냐? 두 번째 표지판이 되겠어요. 두 번째 표지판이 뭔데요? 역수 조건. 최대최소 문제인데 역수와 관련된 조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수 조건, 역수 조건.
이게 가장 중요해요. 네가 조금 전에 봤던 내용 중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뭐냐면 표지판이야. 이 문제는 산술평균, 기하평균 문제예요. 라는 표지판이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아둘 건 이제 뭐냐? 마지막으로 들 건 이거다. 이게 언제니? 등호 조건. 등호 조건. 등호 조건은 뭐냐? 문제에서 뭐뭐일 때, 최대일 때, 최소일 때 변의 길을 구하세요. 뭐 이런 거. 이런 문제는 여기를 묻는 문제다. 이 하얀색 형태에서 등호를 묻는 문제다. 라는 거죠. 물론 등호는 A 꼴 B일 때가 되겠어요. 그래서 네가 지금 알아둬야 될 내용이 총 4가지가 나왔어요. 4가지. 하나, 둘, 셋, 넷.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있는 게 네가 머릿속에 담아둬야 될 산술평균, 기하평균이에요. 산술평균, 기하평균 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그 문제를 접했을 때 도구가 딸랑 하얀색이다. 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하얀색이 이렇게 확장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문제를 봤을 때 이제 풀이가 가능해진다. 그래도 답이 나온다는 뜻은 아니에요. 뭔가 생각이 진행이 된다. 이게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구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머릿속에 넣어두도록 하세요. 알겠죠? 매우 중요해요. 산술평균, 기하평균 하면 이걸 적어야겠어요. 머릿속에. 알겠죠?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양수 조건. 양수 조건은 다양하다. 이게 아니다. 라는 거죠. 쌤 피세요. (61페이지) 노란색 펜 드세요.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유형 22번부터예요. 쭉 보겠어요. 374번 두 양수 XY 밑줄 치세요. 375번 A가 0보다 클 때 밑줄 치세요. 376번 X가 0보다 클 때 밑줄 치세요. 377번 A가 0보다 크다, B가 0보다 크다, C가 0보다 크다 밑줄 치세요. 지금 밑줄 치는 건 어려워서 밑줄 치는 게 아니고 네 머릿속에 입력하는 과정이었어요. 넘기세요. 378번 A가 0보다 크다, B가 0보다 크다, C가 0보다 크다. 379번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밑줄 치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니까 X는 0보다 큰가? 아니죠. X가 1보다 크다면 X가 0보다 크겠어요. 근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X가 0보다 크다, 또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있겠어요. 이건 의도가 뭘까? 추측된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이런 건 기본적인 사고력이거든. 기본적이란 건 그냥 수학을 할 줄 알면 한다. 여기서 이거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0보다 크다는데 왜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럼 뭐냐? 환원이야. 응용 문제. 접근 방향 3가지밖에 없다고 했어요. 환원이야. 환원. 뭐? 0보다 크다로 바꾸라고. 찐따야. 뭐 이런 얘기죠. 0보다 크다. 뭐가 0보다 크니? 얘기해봐. X 플러스가 0보다 크니? X 플러스 1이 0보다 크죠. 이렇게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거는 의식해서 이게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0보다 큰 건 이거구나가 아니라 얘는 이거구나다. 그냥. 얘는 그냥 이거. 그러면 뭐가 추측되니? 자꾸 보죠.
본인줄로. 뭐가 추측돼? 추측되는 게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추측이 되어야 하죠. 당연히 식에 뭐가 있어? x 플러스 1이 당연히 있다가 되겠어요. 봐. 그래서 379번 문제를 보면 x 플러스 1이 있죠. 지금 문제 풀고 있어요. 오케이? x 플러스 1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보이니? x 플러스 1이 어디에 있니? 여기 보세요. 따라서 뭐 어떻게 해야겠니? 문제를 보세요. 따라서 어떻게 해야겠니?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9x가 9 괄호 x 플러스 1로 바뀌어야죠. 그리고 마이너스 9가 뒤에 가서 붙어야겠죠. 이해 갔나? 지금 뭐 하고 있니? 양수 조건 네가 밑줄 치고 있었지. 아까 전에 뭐 a가 0보다 크다. 이런 거 왜 밑줄 치고 있니?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그렇게 머릿속에 입력을 하는 과정이었고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지. 두 번째로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푼다야. 알겠죠? 그럼 이 문제는 풀린 거죠, 그냥. 밑에 문제를 보세요. 380번. x는 3보다 크다. 밑줄 치세요. 따라서 x-3이 보여야 되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379번과 380번은 같은 난이도가 되겠어요. 381번. x는 0보다 크다. y는 0보다 크다. z는 0보다 크다. 밑줄 치세요. 382번. x는 2보다 크다. 383번. 고개를 드세요. 고개를 드세요. 양수 조건을 확인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자, 봐. 고개를 들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요구하는 건 봐. 네 뇌가 보이는 반응이 조금 전에 A가 0보다 크다. 지금 쭉 습관적으로 밑줄을 치고 있잖아? 그랬을 때 A가 0보다 크다. 이게 밑줄을 쳐야 될 게 읽어보니까 그렇지? 그냥 그거부터 보여야지. 지금 몇 번, 한 4번, 5번 짜고 있으면 그거부터 보이는 거지. 다른 건 안 보이고. 와 동일한 수준으로 이 문제에서도 그게 보여야 된다. 이제 다양하다는 말이 뭔지 좀 느껴야겠어요. 다양하다는 건 x가 y가 된다 이런 게 아니고 x가 0보다 크다가 y가 0보다 크다로 바뀐다 이런 게 아니고 다양하다는 거 뭐니? 그럼 이제 그게 자꾸 숙련도를 높인다는 건 그걸 보는 순간 이거 양수네 이런 게 보이겠어요. 뭐 절대값 x가 x와 같다가 되겠죠. 지금 봤니? 보세요. 절대값 x가 x와 같다. 밑줄 치세요. 참고로 절대값 x 이건 중요한 성질이거든. 절대값 x와 x는 무슨 관계죠? 무슨 관계야? 무슨 관계야? 쫀다. 무슨 관계야? 전현성. 무슨 관계야? 연재. 이걸 병신들이야? 모든 실수 x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이게 뭐야? 절대부등식이죠. 모든 실수 x에 의해서 이렇게 되잖아. 이게 안 보이니? 이게 봐봐. 이게 수학을 하는 사고 방식이거든. 네가 이걸 배웠다는 건 이걸 배운 거랑 마찬가지 의미야. 뭐 이걸 배운 거랑 마찬가지 의미라고. 뭘 배운 게? 이걸 배운 게 절대값 x는 너는 이걸 안다고 생각하지. 이걸 아는데 왜 이걸 모르니? 이거는 사고력이 없으니까 이것도 알려주고 이것도 알려주고 즉 1 더하기 2는 3이라는 걸 알려주고 2 더하기 1은 3이라는 것도 알려줘야 둘 다 알게 되는 저장장치. 두개골 사이에 있는 거. 저장장치. 사고장치가 아니고 저장장치. 1 더하기 3은 4라는 것도 또 따로 알려줘야 돼. 그런 수준이지. 이게 지금 x. 마이너스 x.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지. 솔직히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는 줄 모르겠지. 그치 이 새끼야. 모르겠잖아 새끼야. 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배웠다는 건, 요 뒤에 있는 게 포인트지. 이걸 배웠다는 건, 이걸 배웠다는 것과 같은 말이야. 이거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이게 뭐니? 하면 이거잖아. 절대값 x는, 이거 수능에도 나왔어요. 단순히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아니고 fx가 들어가서 2차 뭐 3차 함수 할 때 이렇게 나왔어요. 잠깐만, 그게 어느 문제에서 나왔더라? 아, 킬러 문항에 나왔었어요. 킬러 문항에. 킬러 문항에, 아, 씨발, 그게 떠오르지가 않네. 절대값 fx 마이너스 x 뭐 이렇게 했었던 거 아무튼. 그래서 인테그랄이었나?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 이게 무슨 의미니? 절대값 x는 x와 같다. 크거나 같다지. 또는 이게 이거지. 그래서 이거는 뭐랑 같니? 하면은 x는 0보다 작다. 이건 뭐랑 같니?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거죠, 지금. 여기 봐. 제발 숙이지 말고. 거기에 답이 적혀 있으면 보지 말라는 뜻이야. 그래서 뭐가 예상되니? 이것까지 안다라면. 예상되는 게 있다. 손 들어봐. 있다. 손 들어봐. 있어야죠. 뭐. 그래서 이게 빠지는 장치가 있겠죠. 보세요. 단 x는 0이 아니다. 네가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그게 딱 그렇게 보이는 게 이걸 말하는 거야. 이거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은 무한대야.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조건은. 그러니까는 머릿속에 잘 담아둬야겠어요. 그러니까 살짝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양수 조건이 다양하게 제시되기 시작하죠. 384번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 밑줄 치세요. 빨리. 그 다음에 385번 두 양수 XY. 386번 두 양수 AB. 387번 두 양수 AB. 그 다음에 388번. 고개를 드세요. 양수 조건 확인했다. 손 들어봐. 내리시고 고개를 보지 마시고 고개를 들라는데 노골적으로 대놓고 쳐보고 있어. 이 정신병자 같은 게. 숙이지 마시고 생각하세요. 뭐가 양수 조건이었나. 거기에 이게 있었어요. x는 0이 아니다. 그래서 환원이 돼야죠.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이제 이게 결정적인 힌트지.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x제곱이 0보다 크다죠. 0보다 큰 건 x제곱이다. 이런 게 내공이죠. 그냥 보세요. 그러니까는 x가 0이 아니다. 0이 아닌 두 실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야? 단위가 네가 생각할 단위는 x가 아니고 x제곱이다. 이게 여기 보세요. 다양성이야. 뭐가냐면 이게 다양하다는 게 아니고 이거죠. 이거. 이것도 마찬가지지.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x제곱이 0보다 크다는 것과 필요충분 조건이 뭐죠? x는 0이 아니다. x제곱이 0과 같다의 필요충분 조건은 뭐죠? x가 0이다. 똑같은 사고 구조가 되겠어요. 수학은 논리학이고 논리학은 같은 것을 찾는다. 계속 가겠어요? 389번 x는 0보다 크고 y는 0보다 크다. 유형 25번 고개를 드세요. 양수 조건이 확인됐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다시 보세요. 제목의 도형 동그라미 치세요. 별표 치세요. 그리고 넘어가면 더 이상 없죠. 한 문항도 빠지지 않고 양수 조건이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최대최소 문제 중에서 양수권에 달리면 강력하게 산술평균, 기하평균 문제다. 참고로 그 다음 문제를 보겠어요. 64페이지 394번. 봤죠? 고개를 드세요.
뭘 봐야 되는지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봐. 뭘 봐야 되는지 지금은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네가 무슨 공부를 하고 있니?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뭐 오더가 내려지지 않으니까 뭐가 안 되죠. 양수가 없잖아 라는 걸 봐야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야? 산술평균, 기하평균 문제가 아니지. 이해 갔나? 알겠죠? 당연한 거야. 여기 뒤에 쭉 훑어봐. 오른쪽에 있는 네 문제 395번부터 보라고 하면 칠판 보고 있고 세는 안 봐요. 봐. 봤죠? 없잖아. 그러면 코시 슈바르츠인가요? 이런 슈바르츠 같은 새끼가.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얘기하는 거지. 그럼 코시 슈바르츠는 어떻게 알아보나? 코시 슈바르츠는 어떻게 알아보나? 슈바르츠. 좀 이따 슈바르츠를 할 때 보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가면 오겠지만 아직도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못 알아본다가 포인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알아보는 방법 첫 번째가 양수 조건이 되겠어요. 그래서 양수 조건은 이렇게 보겠어요. 양수 조건이라서 뭔가 이론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하게 등장을 한다. 이것만 있겠니? 대표적으로 뭐 고일 과정과 연계하면 판별식이죠.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2차 방식을 제시하고 그 미정계수에 뭐가 등장해? A, B가 등장을 해서 이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다. 그럼 판별식이 0보다 된다. 0보다 크다가 나오겠죠. 오케이? 그럼 그 판별식이 통째로 일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문제도 나올 수가 당연히 있겠어요. 이해 갔나? 오케이. 자, 이번에는 역수 조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어요. 역수 조건.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거거든. 이게 이제 뭐 대표적인 거지. 한가하다. 앞에 한번 우리가 쭉 지나온 거 한번 보겠어요. 요걸 한번 풀어보자. 62페이지. 383번 풀어보세요. 383번.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당연히 보여야 되고 여기 보세요. 역수 조건 하면 이렇게 적혀 있죠. 이거는 뭐랑 같니? 이거죠. 뭐랑 같아? 뭐랑 같아? 뭐랑 같아? 뭐랑 같아? 전현성. 뭐랑 같아? 옆에 뭐랑 같아? 재훈이. 지금 이 문제를 네가 풀었잖아. 못 풀었니? 답은 안 나왔니? 씨발 이게 뭐랑 같은지 대본을 못 하는데 그 문제는 답이 나오니? 이건 마치 1 더하기 1을 모르는 애가 2 더하기 1을 맞추는 거랑 똑같잖아 이거. 뭐랑 같니? x분의 x제곱 플러스 1이죠. 아니 이거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문제를 맞냐고.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고. 그러면 이거지. 선생님 아니 뭐 질문을 똑바로 해야지. 이게 똑바른 질문인데 지금 이 문제 풀고 난 다음에 이게 뭐랑 같냐고 물었는데 답변을 못하면 내가 뭐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 여길 봐. 이게 이제 뭐야 하면 이거죠. 덧셈이다. 이건 곱골이죠. 그래서 뭐? 곱골이죠. 1로 바꾸는 거. 이게 뭐야? 부분분수 분해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되니? 왜 이렇게 해야 되니? 그러면 이거죠. 분모가 다항식이다. 부분분수 분해.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야지 뭘로 보여? 역수의 합골로 보인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라면 이 단항식이 계속 변형이 될 수 있거든. 그래서 도움을 주고자 본다라면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0, 1, 2.
당식의 생명은 차수. 차수가 이와 같다가 되겠어요. 이해 갔나? 알겠죠? 차수가 이와 같다. 그래서 DF를 참고로 해서 보시고, 이제 383번을 풀기 위해서는 x 플러스 x분의 1을 x분의 x제곱 플러스 1로 바꾸든, 그죠? 다른 방법으로 풀었다. 손 들어봐. 다른 방법으로는 못 푸네. 다른 방법으로는 못 푸네.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시작.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풀려고 했지. 이 문제는 이 시간 안에 답이 나오고도 한참 남아야죠. 지루해하고 있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어. 이런 문제거든. 이 문제거든. 그러면 일단 이 문제를 봤을 때 뭐 x가 0보다 크다. 최대값이다. 따라서 얘가 뭘 말해? 이 문제는 산술평균 기하평균 문제예요. 라고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 이제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식이 어떻게든 보이든 그 산술평균 기하평균 네 머릿속에 있는 a 플러스 b는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꿔야 되거든. 근데 뭐 어떻게 바꿀 방도가 없네. 383번 보세요. 그래서 383번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383번은) 아까 전에 내가 물었잖아. x 플러스 x분의 1을 x분의 x제곱 플러스 1로 본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항이 x제곱 플러스 1분의 4x에서 4를 뺀 것과 역수관계다. 로 보인다라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안 푼 사람 손 들어보라고 했지. 그러니까 그렇게 안 푼 사람은 손을 아무도 안 들었단 말이야. 안 들어서 저 문제를 풀어보라 보니까 한 명 맞추고 있단 말이지. 자, 어떻게 풀었어야 될까? 383번은. 이제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생각하세요. 지금 네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이론과는 아무 상관없는 또 내공이에요. 내공.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너무 사고력이 없어. 너무 사고력이 없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딴 문제를 풀려고 했어요. 수학의 원리에서 머리를 한번 헝클어 놓으려고 71페이지 유제 4-2번 두 문제를 풀려고 했어요. 사실 이 문제도 연관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거는 나중 얘기고, 왼쪽 유제 3-2번 풀어보세요. 유제 3-2번 풀어보세요. 이 문제 왜 풀었는지 알겠다. 유제 73-2번 왜 풀었는지 알겠다. 손 들어봐. 빨리 똑바로. 내리세요. 와, 진짜 너무하잖아. 아까 손 든 사람 계속 손 들고 있죠. 한 번 사고력이 없으면 영원히 사고력이 없냐? 아니 일단은 이거 히트를 주려고 풀라고 한 거 아니야. 이거랑 비교해봐라. 얘 뭘 묻겠니? 얘 자 고개 숙이지 말고 니 뭐 구하고 있었니? 뭐 구하고 있었니? 뭐 구하고 있었니? 니? 뭐 구하는지 방금 전에 푼 문제도 뭘 구하고 있는지 기억이 안 나? 최대값 구하고 있었어? 최대값을 구할 리가 없는데. 내가 조금 전에 이 문제 풀려고 해서 네가 못 풀고 있었잖아.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해서 풀고 있었잖아.
그런데 답을 못 구하더라도 왜 풀고 있는지 느끼면 바로 와야 되지. 아무 생각이 없잖아.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이 벽이 몇 개월의 벽이죠 지금. 그런 거 지능이 없다라고요. 지능이 없다. IQ가 낮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할 의지가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럼 얘랑 뭐가 같니? 수학은 논리학은 같은 걸 찾는다. 얘랑 뭐가 같니? 얘랑 얘는 뭐가 같니? 여기 적혀 있는 게 같잖아. 뭐가요? 0, 1, 2, 단항식. 두 가지 상치나 줬죠.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항식이야. 찾으면 0, 1, 2야. 선생님 이것도 있는데요. x분의 x가 뭐니? 이거는 당연히 네가 인간의 뇌를 가졌다라면 x분의 x제곱 플러스 4 플러스 1로 보여야죠. 물론 이거는 내가 설명하려고 이렇게 바꾼 거고 저것과 연계성 때문에 설명하려고 이렇게 바꾼 거고 누가 이걸 이렇게 바꾸고 바로 x 플러스 x분의 4 플러스 1로 바꾸는 거지. 그런데 이거 지금 이거죠. 그러면 이 변형이 뭐야? 이거죠. 그러면 얘는 뭐 어떻게 해야겠니? 어떻게 해야겠어? 역수 이지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내려와야죠. 그러면 이제 이거지. 왜 얘를 1로 바꾸는데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바꿀 생각을 어떻게 하나요? 하면 이거지. 얘를 뭘로 환원시켜? 얘로 환원시켜. 환원. 그래서 아까 예제 2번이라고 일부러 적었다가 예제 3번으로 바꿨어요. 이게 예제 2번. 그리고 네가 조금 전에 아무 생각 없이 푼 문제가 이쪽이야. 이쪽도 아니고 이쪽이라고. 네가 지금 어떻게 풀었냐면 x 플러스 x분의 1이 뭐야? 이렇게 되는 거다. 이쪽으로 푼 셈이거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야? 얘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4 x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보고 이게 뭐야? 공통부분. 공통부분은 뭐? 치환. 치환하면 뭐? 제한변형. 제한변형이 어떻게 돼?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나와야죠. 다만 이 문제에서는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보다 크죠. 그래서 2라는 숫자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아서 네가 이 문제를 쉽게 맞출 수 있었던 거고 2라는 게 이 문제를 답을 내는데 영향을 미치도록 문제를 고안했다면 못 맞추는 문제가 되는 거지. 너는 지금 이걸 어떻게 풀었니? 범위를. 그냥 x분의 x제곱 플러스 1 했고 얘의 범위는 관심 없고 뭐 하고 있죠? x가 양수라니까 그냥 산수평균, 기하평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지 않고 네가 어떤 문제를 풀잖아? 그러면 다 거기에 해당되는 함정 문제가 당연히 존재해요. 찐따가 풀어서 맞추는 문제, 그리고 걔가 틀리는 문제. 평상시에는 찐따가 풀어서 맞추는 문제를 찐따한테 훈련시키다가 시험 때 딱 찐따가 틀려서 틀리는 문제를 출제하겠지. 그러려면 평상시에 찐따가 풀어서 맞추는 문제도 절차를 건너뛰지 않고 밟아 나가면서 맞춰야겠죠. 이거 2. 그러니까 네가 뭐야 지금 이게 풀었을 때 결국에는 네가 x분의 x제곱 플러스 2 그러니까 x분의 x제곱 플러스 1 있잖아. 그게 2보다 크다. 2다는 걸 확인을 했니? 반성해봐서 맞은 사람 중에 상당수가 손을 들었거든. 확인할 리가 없잖아. 그것도 나쁘진 않아. 그것도 그 자체가 역수로 보일 테니까. 근데 이렇게 풀었어야지. 그럼 이렇게 풀었다라면 얘가 어떻게 보냐. 이렇게 돼서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1 x 플러스 x분의 9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거나 같다. 8분의 1이 되겠어요. 얘가 뭐야? 3 맞나? 6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러니까 작거나 같다지. 이거 부등의 범위. 6보다
크거나 같다. 8보다 크거나 같다. 역수가 되니까 8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오케이? 연재. 얘가 8보다 크거나 같으면 왜 역수가 8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니? 그냥 뒤집으면 돼. 그리고 부등호 방향 뒤집으면 돼. 방금 사고 과정은 개념 이름이 뭐야? 없죠? 얘기해봐. 뭐야? 네가 모자라는 건 이런 부분이지. 대충. 왜 얘가 8보다 크거나 같으면 왜 얘가 8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지 관심 없고 그냥 답이 맞으면 오케이. 넘어가니까 평가원은 네가 그 지랄하면서 3년을 보냈다는 걸 다 알아. 그래서 뒤져라 이 새끼 하면서 내는 게 킬러면. 얘기해봐. 뭐야? y x분의 1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정의역이 8보다 크거나 같으면 체역이 8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크고가 나오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돼. 방금 분모 어쩌고 시작하는 인간은 아직도 중학생이죠. 사고 수준이. 이해 갔나? 알겠죠? 오케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쟤는 저렇게 푸는 거고 얘는 이렇게 푸는 거고 이게 이제 뭐야 하면은 역수 조건. 네. 이거 다 적었겠지만 한 칸 갖고 계세요. 역수 조건. 네, 1번. 차수 조건. 내가 이름을 그냥 차수라고 붙였어요. 차수 조건. 이걸로 한 거거든. 사실 그것보다 더 강력한 건 유리식에서 배운 분모가 단항식이다. 그러면 너는 지금 뭐 한 거야? 분모가 단항식이라는 걸 배웠으면, 그리고 네가 번분수 또는 유리수의 계산을 초등학교 때 배웠으면 저거 분자가 단항식일 때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은 이렇게 선생한테 설명을 듣지 않아도 알아야 돼. 알아야 돼. 그게 구조라고 하는 거야. 사고의 구조. 근데 이걸 일일이 다 배우고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면은 이제 어디를 찾아다녀야 돼. 문제 많이 풀어주는 학원을 찾아다녀야 돼. 이 문제도 풀어주고 1 더하기 1에 대한 문제도 풀어주고 1 더하기 2에 대한 문제도 풀어주고 2 더하기 1에 대한 문제도 풀어주고 그 다음에 3 더하기 1에 대한 문제도 풀어주는 그런 학원을 찾아다녀야 돼. 왜? 혼자서는 1 더하기 1 배우면 그 다음에는 못하니까. 이게 웃긴 거지. 네가 풀고 있어. 이것도 숙제를 했고 저것도 숙제를 했죠. 똑같은 문제였어요. 그걸 합쳐서 이런 문제가 나와요. 지금 이 문제를 적당한 시간 안에 푼 사람이 8명 중에 1명이었어요. 이런 게 산수평균 기하평균. 일단은 시작이 뭐냐면 이렇게 아무리 괴물같이 나와도 뭐 양수조건, 최대최소. 이거는 분명히 산수평균 기하평균인데 이걸 어떻게 바꾸는 거지? 라고 미칠듯이 쥐어짜 틀어야 머릿속에서 저기 푼 경험이 있었을 때 저게 떠오른다. 실전에서. 힘들어요. 그래서 내신용으로 좋아. 내공이 갖춰져 있는 애들이 생각했을 때 공부 잘하는 애랑 공부 못하는 애랑 맞고 틀리고를 적당하게 가릴 수 있는 운이 아니라 그런 류의 문제거든. 정리하세요. 이 문제도 지금 요 위에 여기까지 추가해서 좀 정리하세요. 역수 조건을 조금 다양하게 볼 거예요. 잠깐 쉬겠어요.